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이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이야기 풀어가 볼게요.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궁금증이 정말 많아지는 이 시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이 시간 오니까 조금 더 낙폭이 커지는 듯한데요. 시작에 대한 그리고 주목해야 될 포인트 정리 지금부터 깔끔하게 들어가 볼게요. 5위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안이 돼줄 수 있을까요? 반도체. 일단 바닥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얻어갈지, 그리고 소부장 ETF 출시 모멘텀도 있는데요. 골고루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위원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지금 지수에 흔들림이 나오는 구간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시장의 대안적인 역할, 어느 정도 버팀목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가져도 될까요? 나름대로 이제 투자분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제 펀드멘탈도 이제 시장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부과가 되죠. 가장 중요한 건 펀드멘탈이겠죠. 근데 펀드멘탈이 아직 살아난 건 아니지만 기대감이 많다라는 자체는 시장에 있어서 수급을 좀 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2차전지가 오늘 이제 지금 현재로서 보면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뭔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기 가장 쉬운 게 지금 현재로서는 반도체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변동성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변동성이 시작이 됐으면 저는 반도체가 트레이딩 관점에 유효하다고 보는데 네. 지금 지수의 변동성과 같이 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장대 음봉, 오늘도 이제 장대 음봉을 쏟아내고 있고 삼성전자가 버텨지지 않았다면 코스피도 오늘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펀드멘탈이라고 있는 외국인 수급으로 보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대안을 찾지 말자. 현재로서는 일단은 이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더군다나 이제 지금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을 방문하시면서 지금 오늘 중국이 터졌고 이제 러시아도 지금 이제 민감인가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상황 조금 정리가 될 때까지는 조금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한쪽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소재 부품 네. 이런 쪽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이해를 못하는 게 가장 되는 게 그 노광 장비 관련입니다. 노광 장비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일본산 제품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우리나라 기업이 잘 해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걸 테스트하려면 삼성전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라인을 멈추고요.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막대한 손실을 자기네들이 감내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걸 과연 테스트할 수 있을지 아직 결정 내려진 건 없어요. 근데 저도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보니까 마치 삼성전자가 이걸 할 것처럼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어떠한 얘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담당자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게 오더라도 여기서 억 단위, 잘못하면 이 억 단위가 아니라 몇백억 단위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게 확답을 못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대안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수비 이제 막 불이 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개별 나무들에 대해서는 지켜보시되 행동은 조금 미루자. 이게 제 의견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변동성 확대와 함께 지수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행동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위원님의 조언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사님의 조언도 얻고 싶습니다. 반도체 그럼에도 오늘 버텨주는 쪽에 시선을 집중하시고 싶은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소부장 ETF 이런 조정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소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오늘 빨간불 많거든요. 여기서의 기회는 너무 많이 간 걸까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오늘 빨간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문을 고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빨간불이 나왔다 그래서 다 좋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IT가 올해 대세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것이다라는 질문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단기적인 시세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러한 투자의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지금 사도 되냐라는 질문이. 네네. 그런데 그 두 기업은요 언제든지 사도 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대신에 현재 구간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기적인 매매를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종목을 지금 좀 선별을 해왔는데 대다수의 종목분들이 지난해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올해 1분기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반도체 IT에서 그러지 못한, 그러니까 회복하지 못한 종목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회복한 종목이라고 하면 DB 하이테크 같은 기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회복하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익그룹주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DB 하이텍처럼 회복하고 나서 그 이상의 시세를 나올 수 있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건 왜냐하면 기업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원익그룹주라든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은 반도체 그룹주들 악성 매물이 많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만 올라가도 차익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반도체 IT를 공략할 때 가격적으로 아래에 있는 종목군들보다 악성 매물을 일부 소화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와 있는 쪽을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표적으로 보면 ISC라고 하는 종목을 제가 좀 뽑아왔는데 ISC처럼 반도체 IT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같이 조정을 받지 않는 기업들. 이 기업들은 악성 매물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도체 IT는 자칫 가격이 낮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투자를 할 경우에 손실을 본다라는 것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반도체 IT로 수익을 빠르게 좀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 설명이 좀 충분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와서 악성 매물이 없는 종목군들 위주로 압축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그냥 한마디로 급할 거 없다. 여기가 단기적으로 대안으로 뻗어나갈 가능성은 낮으니 천천히 보자로 저희 정리해도 될까요? 일단 대안은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는데 2차 전지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내 포탄에서 빠지는데 반대로 3%, 5%, 10% 올라야 대안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2차 전지의 변동성을 반도체 IT의 상승폭이 따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오늘 그래도 상대적으로 2차 전지가 흔들릴 때 반도체가 좋으니까 이러한 플로우를 천천히 따라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지 2차 전지가 좀 흔들릴 때 무조건 반도체가 갑니다라고 해석하기에 오늘 하루는 너무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판단을 하시고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건 그 누구도 원치 않으시니까요. 저희와 함께 뉴스플로우 반도체 꼼꼼하게 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네요. 저희 4위로 넘어가면서 시장 이야기 해볼 거고요. 중국이란 키워드를 앞서 언급했던 반도체 그리고 소비 쪽에서 골고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관련주 묶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단기 리스크로 볼 수 있는지 지수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치고 있고요. 제2의 사드 사태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질문을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궁금하신 건 이거이실 것 같아서 이사님께 먼저 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공부할 수도 없고요. 이게 분석을 한다고 어디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측 불허 상황이긴 한데 중국에 대한 기대감 컸는데 이런 이슈가 커졌습니다. 정치적 리스크요. 그러면 기대감을 안고 항공 쪽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카지노, 호텔 이쪽 보시고 담으셨던 분들은 정말 당황스러우실 것 같거든요. 지금 대응 그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불과 저도 하루 전만 하더라도 항공주는 그래도 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던 투자자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 이슈에 저는 잠시 피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실 구간이더라도 손실 피하자? 구간이시더라도 과감하게.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전체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중국발 이슈 때문에 지수가 내려간다라기보다는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늘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중국이라고 하는 악재가 플러스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만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온 것이 아닌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수급적으로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굳이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없다.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오늘 지수가 밀리면서 시장이 전체 하방 변동성을 보이면서 조정을 받은 기업들이 많으니 차라리 그 조정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 불확실성 뉴스가 많이 없는 쪽을 저는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국발 이슈에 이거 금방 해결이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주가에 반영이 될 때 그때부터도 늦지 않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이쪽은 조금은 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손실이라고 해도 팔아라 이게 뼈아픈 조언이긴 하거든요, 이사님. 그러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광객 요 포인트가 아니라 중국 내수 소비 활성화, 그러니까 저출산 관련주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쪽에 대한 포션이 높은 종목들은 그래도 희망 조금 가져도 될까요? 저출산은 좀 별개로 봐야 될 그거 것 같아요. 별개다? 저출산은 아무래도 정책과 조금 더 밀접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출산 관련주들은 저는 그래도 가져가 볼 법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다수의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호텔, 여행, 카지노 이쪽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중국 내수 소비는 그래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중국도 지금 지갑이 많이 얇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 K 한류 제품이 예전과는 조금 다른, 예전처럼 그렇게 환호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에 이제는 기댈 때는 아니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위원님께도 드려볼게요. 너무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이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위원님도 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그쪽 포션이 많은 것은 지금이라도 포트에서 제외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희 일정상으로 보면은 미국 방문 일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 이야기 부탁드려요. 굉장히 심각해질 수도 있고, 이거는 다음 주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좀 그렇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러시아 한인 교민 회장께서 뭐 언론과 라디오 인터뷰를 한 게 기사가 났는데, 지금 한인 분들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산 동결까지 지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러시아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한가 봐요.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지금 주요 뉴스들이 다 한국의 대통령 발언만 다루기 때문이다. 어제 하루 종일 다뤘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격앙돼 있는 상태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뉴스의 비중을 보면 중국의 일간지가 아니라 중국의 관영시보에서 나왔어요. 관영시보에서 지금 얘기를 했죠. 지금 이제 가시기 전에 이제 나름대로 중국도 우리한테 엄포를 놓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죠. 대통령께서 미국 가시는데 동맹국에 있어서 우리가 빌미가 되면 거기서 이제 얘기했죠. 우리와 더 많은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외교라는 게 끊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중국과의 관련해서 하게 된다라면 우리도 만만치 않겠다. 더 많은 협상을 해야 된다라면 우리 나름대로 방식을 취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직격탄을 쏴을 때 맞은 게 바로 한한령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이지 않지만 이 황구시보에서 얘기했다라는 것은 중국은 카드가 많아요. 조용한 카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김 지사께서 우리가 이제 소비 관련주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소비 관련주들은 일단 조심하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독도 문제 했을 때 아사히 맥주가 퇴출된 것처럼 이것은 중국 분들이 직접적으로 소비재가 한국산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경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화장품 같은 경우 가뜩이나 안 팔리고 있었는데 더 안 팔릴 수 있다. 하지만 나름대로 좀 길게 본다라면 그나마 좀 희망의 트릭을 본다라면 저는 카지노 항공은 중국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중국을 안 가더라도 되는 거지만 항공은 언젠간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여행객들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엊그제 얘기한 것처럼 공식 중국 당국 운영하는 여행 홈페이지에 우리나라 여행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일본은 있지만 한국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막아놓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비행기는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일단 염두에 두고 카지노는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인 네. 그 장점을 갖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 중국 분들 카지노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마카오라든지 하이난 쪽을 좋아하지만 이쪽 상해랑 북경 쪽에 계신 분들이 올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엔 카지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게 일본에 빠진코가 있으니까 이게 카지노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공식적인 카지노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좀 독특하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카지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낙폭이 좀 커지면 저는 조금 관심을 가질 생각은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일단 다음 주에 방미 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옴에 따라서 한 번 더 빠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저는 좀 구분해서 네. 항공과 카지노는 저점을 잡으려고 고민을 해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다음 주 리스크를 좀 보고 그때 이제 나름대로 좀 판단했으면 바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엔터 같은 경우는요. 여기도 여러 가지 재료가 묶여 있고 그중에 하나로 중국에 대한 여기에 기대를 가졌잖아요. 좀 다른 시각일까요? 이거는 역시? 중국 정부가 가장 먼저 닫아버릴 수가 있죠.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콘서트 잡혔던 것도
중국은 공산당 일당이기 때문에 다음 달 공연이라도 지금 오늘 취소하면 취소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오늘은 좀 덜 반영되죠. 덜 반영되고 있고 하지만 언제든지 리스크는 불거질 수 있다. 만약에 중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이제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 때와는 좀 다르다고 봐요. 사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어필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각 나라들이 손잡는 거에 대해서 피해 의식을 갖고 있고 상당히 위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역된 말로 미국한테 큰 소리 못 치는 거 오히려 우리한테 큰 소리 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그 정치 지정학적인 구도를 읽어내야죠.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만 좀 힘들어지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까지 봐야 되고 일단은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받아봤습니다. 황구시보에 나온 내용이었으니까요. 언론의 이야기 추가적으로 인민일보까지 올라가서 추가적인 코멘트 나오는지도 저희가 주시해보고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3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야기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오후 들어서 낙폭을 좀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워낙 하루 변동성이 크니까요.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예외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 차익 실현에 개인분들도 나서는 걸까요? 지금 분위기가 약간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사님께 첫 번째로 이 질문 드릴게요. 사실 오전에 팍 떨어져서 출발 그리고 메워가는 그 과정을 많이들 보시면서 오늘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기술적으로 들어요. 어떻게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 이 변동성의 흐름을 봐야 될까요?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를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저는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에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차트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에코프로라고 하는 기업, 에코프로 BM은 좀 다르겠지만 에코프로라고 하는 기업의 차트의 모습을 보면 일봉상 21선 터치를 올해 1월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처음 닿아봅니다. 21선이라고 하는 이평선 가격 자리에.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평선에 한번 첫 번째 닿으면 기계적으로 단기 반발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이평선에 닿기 시작하면 그 지지를 해줬던 가격대의 이 매물벽이 계속 얇아져요. 그러면 결국 그 아래의 가격으로 조금 더 조정의 밀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하시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한번 닿았지만 빠르게 회복하면서 다시 시세가 나온 기술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됐었던 기업인데, 만약 에코프로처럼 에코프로 BM도 21선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다시 안 오른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굉장히 또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또다시 올라갈 만한 모멘텀, 올라갈 만한 이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을 기다리면서 굉장히 또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 이러한 위치에서도 물려 계신 분들 저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또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만약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에서 적어도 3주에서 5주 정도는 일단은 손실이시더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아래에서부터 지금 가지고 오신 분들도 만약 1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2-3주 정도는 수익 실현을 꼭 하시는 게 지금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더 올지 아니면 여기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여기가 바닥이었습니다, 여기서 샀었어야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라이브로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변동성이 나올 때는 팔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반반 전략을 빨리 그냥 선택을 하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도 이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저희 지금 3위까지 왔고요. 저희가 본 중국 소비 관련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 중국 이야기를 할 때 리스크가 크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주셔서 소비 쪽 말고 이쪽은 어떤지 궁금해서요. 반도체도 그렇고요. 2차 전지도 연결고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중국 리스크에 대한 익스포즈를 키워야 되는 하드웨어 섹터 쪽도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저는 조심스럽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개별 리스크가 아니라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 9일 만에 오늘 지금 현재 시세로 대략 한 28%가 빠졌습니다.
9일 동안 28%가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28%가 빠졌다라고 본다면 이게 변동성의 시작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강한 건가요? 9일 동안에 28% 거의 30% 가까이 빠졌는데 이게 강한 건가요? 저는 뭐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시작됐다라는 거고 대장주가 꺾였다. 펀드멘탈은 뭐 얘기를 하시면 펀드멘탈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차트랑 수급을 보면 9일 동안에 28% 빠질 동안에 매도하신 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은 시장을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매수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매수하신 분들은 다 물려버렸어요. 지금 오늘 만약에 종가 기준이 여기서 끝난다면 9일 동안 매수하신 분들은 다 물렸습니다.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그런 분들 보면 지금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 승자의 게임인가요? 패자의 게임인가요? 지금까지 갖고 계셨던 분들은 여전히 수익 구간이에요. 하지만 9일 동안 매매하셨던 분들은 어느 누구도 이걸 못 봤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변동성 확대에 따른 우려감들이 더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그동안 올라올 때는 지수가 버텼어요. 지수 진짜 속된 말로 지수 볼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거기에 대해 불편했지만 한편으로 그 말도 맞았어요. 지수 신경 안 썼어도 됐어요. 근데 이제 지수도 봐야죠. 더군다나 이제 또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봐야죠. 볼 게 많아졌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라면 한 번쯤은 중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뭐 여전히 미래 펀드멘탈을 믿고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보유하고 계신 거고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 충분히 주식 시장은 고민해 보아야 될 지금 2차전지는 위치에 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우리가 2차전지 대안으로 그러니까 2차전지 주에서 에코프로 대안으로 나왔던 포스코 그룹주들 한 이틀인가 3일 오르고 지금 다시 다 빠지고 있잖아요. 대안으로 못 되고 있죠. 그렇다면 포스코 그룹주도 지금 제가 다른 방송에서 오다 들었는데 무슨 종목 상담하는데 물려 있어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보면 쉽지는 않은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심리의 우선에서 올라왔던 이쪽 섹터다 보니까 연동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과 함께 변동성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가지고 계시다면 한 번쯤 포트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을 것도 같네요. 자, 저희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이 키워드를 갖고 왔고요. 좀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쉬어가기 끝났나? 다시 한번 시작에 주목을 받을까입니다. 뉴스가 있어도 움직임이 없었고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쪽이 로봇, 인공지능 관련주였습니다. 어제도 시장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시장 크게 흔들렸는데 품절주는 상한가 가고 이런 종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분위기와 연동해서 단기 관점으로라도 봐야 되는지 궁금해서 이사님께 이쪽 질문 드릴게요. 그전에는 뉴스가 나와도 연결고리를 저희가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응이 밑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무덤덤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끌어서 당겨서 묶으면 묶을 만한 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 분위기와 맞물려서 작은 종목으로 쭉 올라오는 이런 패턴을 저희는 예상을 하고 예측하고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잡아봐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로봇 AI가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자면 강하죠.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그런데 이 힘의 연속성 혹은 지속성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로봇이라든지 AI가 최근에 보여주는 주가의 흐름이 앞으로 2차 전지가 갈 수도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모멘텀, 산업에 대한 펀더멘탈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은 그 모든 것을 단기간 안에 끌어당겨서 선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어떠한 새로운 프레시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가 계속해서 강하게 상승하기가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이라든지 AI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려놓은 탓에 굉장히 강한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잠깐 움직이고 말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지수 대비 오늘 좋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럼 2차 전지가 아니고 로봇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도 2차 전지도 성장성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무조건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트레이딩 혹은 수익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이쪽은 매매 자신 있으신 분들의 지금 영역으로 이제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로봇주를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서 담아보자 이것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대의 관점에서 위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님, 이 점이 궁금합니다. 사실 높은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조금만 올라오면 그때 정리해야겠다라는 이야기 그 마음속에서 한켠에 계속 가지고 계셨을 텐데요. 지금 이 이슈 추세까지는 만들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조금 빠져나올 기회까지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올라오면 매도한다? 글쎄요, 저는 뭐 그런 방식들 자체를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판단이 아니다 싶으면 매도하시는 게 일단 일단락이 된다. 올라오면 매도한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뭐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기회는 쉽게 안 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가 보입니다. 아침부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뉴스가 이제 며칠 전 뉴스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트레이딩이 확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분위기를 잡아주니 더군다나 2차전지가 흔들리니 로봇과 관련해서 이제 인공지능까지 같이 움직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윗꼬리를 달기 시작하죠. 그러면 결국 시장에 있어서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이제 트레이딩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시장 유동성을 공급해 주니까 그분들이 지금 2차전지를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 트레이딩 하신 분이 2차전지 쪽에 머물러졌는데 오늘 로봇과 이쪽으로 빠져나가셨어요. 요게 2차전지한테는 악재죠. 그리고 이분들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일단 한번 움직이면 조금 몇몇 분들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오늘은 따라오는 모습들이 없죠. 김태현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인공지능과 로봇을 할 때 불과 1월, 2월만 하더라도 모든 주식시장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갈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 찬밥 신세입니다. 더군다나 드디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미국에다가 이제 대리점을 만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응들을 안 해요. 그런 걸 보면 이제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돼요. 이게 좋은 뉴스인데 왜 반응을 안 하느냐? 결국 항상 하는 게 케인즈가 얘기하는 미인대회죠. 다른 분들은 미인으로 안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인공지능과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 내가 이제 내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긴 해야 되지만 남들도 어떻게 보느냐를 보고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짧게만 이게 궁금합니다. 2차 전지가 블랙홀처럼 수급을 빨아들였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여기가 주춤할 때는 다른 쪽으로 매기가 일시적으로 쏠리기도 했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자금이 시장 안에서 그래도 돌 걸로 기대를 하시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는 스탑 멈추거나 빠져나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지. 지금은 일단 멈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포감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몇 가지 공포감이 있습니다. 일단 지수가 꺾였다라는 공포감. 이렇게 지수가 급격히 꺾인 게 없었거든요. 올 들어서. 그렇게 된 지수가 꺾였다는 공포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공포감. 그다음에 이제는 변동성이 시작됐다고 한다면 이 공포감은 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하나도 안 무섭다가 이제는 야, 뭐만 사면 먹어라고 하는데 야, 지금 보니까 음모가 커지네? 이는 공포감이 전이 되는 거는 그 전파 속도가 그 매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급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등을 켜주시네요. 이야기 여기까지 좀 들어봤고요. 다음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곡물 관련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체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쌀이 부족할 것이다, 사탕,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곡물 관련해서 먹거리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응법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이사님과 쭉 이어가 볼게요. 이사님. 어제도 저희 위원님과 함께 곡물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어떻습니까? 분명히 종목마다 가진 매력이 다르겠습니다만 주시를 해야 될 타이밍이 계속 지금 온 걸까요? 경치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눈길이 가게 되네요. 네, 일단 뭐 테마주가 생기면 특히 지수가 안 좋을 때 생기는 테마주는 그 힘의 강도가 굉장히 강할 수가 있어요. 지수가 좋으면 아무리 좋은 테마라 하더라도 조금 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같은 쪽에 집중이 되는 만큼 오늘처럼 지수가 좋지 않고 그동안의 주도주였던 종목군들이 무너지면 이렇게 작은 테마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는데 저는 이 테마주를 공략함에도 기준을 좀 잘 잡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 그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돈을 잘 벌 것인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곡물 가격에 대한 뉴스 플로어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기본적으로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안에서 지금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였다라고 해서 이거는 곡물 테마라서 지금 매수해도 돼요? 이것이 아니고 지금 곡물 테마가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나름
기업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어디냐를 여러분들이 먼저 선정을 하시고 그 기업들이 조정을 보이거나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타이밍이 오면 그것을 매수하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뭐 팜스토리 혹은 남해화학 이 두 기업에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그래서 이 두 기업 지금 매매를 하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은 어제 그리고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오늘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그만큼 또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보다는 다음 주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서 만약 관심 있으실 때는 이 두 기업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2차 전지 로봇 AI를 저는 오늘의 주가 조정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주식시장에는 대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대비와 대응은 좀 다릅니다. 대비는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대비이고 대응은 떨어지기 전에 준비를 못 하셨던 분들이 변동성에 따라서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게 대응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로봇이라든지 챗 GPT 같은 경우에 먼저 대비를 하지 못해서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2차 전지는 저는 선제적으로 지금도 조금은 늦었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사실 고점 대비해서 5% 10%가 아니고 20% 이상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의 리스크 관리는 꼭 하시면서 지수도 앞선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이라서요. 이 부분을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비와 대응은 다르다라는 이 멘트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오늘 랭킹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AS와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AS 조금 더 꼼꼼하게 받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사님께 계속 질문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이 부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실적이란 키워드 안고 조선주 올라오다가 브레이크가 확실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세진중공업, 동성화인텍 저희 두 종목 기자재 쪽에서 조선의 강세가 파생돼서 여기에서 플러스 수익 내고 있었던 종목들이었거든요. 자, 오늘 지수 흔들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조선 기자재 쪽은 지금 어떻게 지금 대응책 꾸려야 될까요? 제가 실적 그리고 계속 실적 강조를 드리는 게 네. 오늘 딱 차별화가 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동성화인텍 5%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세진중공업도 상승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수 대비해서 지금 상승하는 기업들 중에 공통점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동성화인텍이 갭상승이 좀 나온 게 아쉽습니다. 사실 갭상승이 나오면 지수가 좋을 때는 갭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만 지수가 안 좋을 때는 갭상승 이후에 일단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조금 이제 하락 변동성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된 모습이 굉장히 아쉽긴 하나 지금 조선업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러한 조선 빅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선 기자재 쪽들은 충분히 한 번 더 이 높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구간에서 만약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세진중공업은 저는 더 가져가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수익 챙길 건 챙기시고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셔도 문제 없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이야기해 주시면서 버티는 종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도 원픽이 있으십니다. 원픽 소개 이어서 바로 들어볼게요. 우선은 오늘 LX 세미콘이라고 하는 기업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LX 세미콘은 제가 8만 원, 5천 원, 9만 원대도 몇 번 강조드렸던 기업인데 결국 지금 현재 분기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대다수의 전기전자 혹은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인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돈을 잘 번다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국 OLED 패널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DDI 소형 부동칩 쪽에서의 수요도 견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LX 세미콘도 현재 구간보다는 그래도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다른 종목군들보다 손절가 목표가가 좀 짧습니다. 네, 트레이딩 기준으로 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9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12만 원 혹은 13만 원 이 가격대까지 한번 바라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님께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AS를 바로 받아보고자 하는데요. 롯데 관광개발 이 부분 어떻게 할지 카지노에 대해서 힌트 주기는 했는데 개별 종목으로 조언 부탁드리고요. 어제 이 시간에 시장 흘러내릴 때 일단 50% 이상 챙기자라는 당시에는 뼈아픈 조언 그런데 정말 소중한 조언 주셨거든요. 투자 아이디어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카지노 쪽들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다음 주도 변수가 좀 생길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롯데관광개발은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흑자를 달성해 가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2분기, 3분기까지는 적자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허리띠를 좀 단단히 매시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손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좀 긴 호흡으로 버티실 수 있고 포트 비중이 낮다라면 그냥 내가 좀 각오하고 조금 보셔도 결국 카지노 쪽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카지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랜드 뭐 말려도 달려가시는 것처럼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또 이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나온 그 기사를 하나 보게 된다라면 11월 달에 만기가 도래하는 그 자금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현재 지금 롯데관광개발 측에서는 현재 지금 리볼빙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려는 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간 포인트로 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차영주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석 이사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